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장 운동량 방정식과 응용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역적과 우리가 운동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4장은 우리가 이제 응용편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아주 빈도 있는 건 아니고 운동량 방정식을 정확히 적용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하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서머에이션 F는 우리가 MA다 이렇게 써.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M은 질량이고 여기에서 A는 우리가 관성 가속도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M은 콘스탄트, 요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요 dt 시간 변화를 이쪽으로 다 가져와서 우리가 서메이션 f dt는 우리가 dmv, m은 본래 콘스탄트인데 편의상 우리가 dmv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요. 질량에다가 우리가 속도 이렇게. 이때 우리가 fdt 심과 시간에 대한 상승적을 우리가 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적. 요거는 이제 심과 시간에 대한 상승적이다, 곱한과다 이런 얘기죠. 역적.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임펄스, 충격력이라고도 한다. 충격력. 임펄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때 우리가 요 질량과 시간을 갖다 곱한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죠. 운동량. 자, 운동량은 우리가 영어로 하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요거를 적분을 한번 하게 되면 이건 시간에 대한 상승적에서 ft2-t1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원래 m은 콘스탄트니까 v2-v1 이렇게 교재에 표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양변을 1에서 2 적분하면 이거는 우리가 f에다가 인테그랄 1에서 2에서 dt, 요거는 우리가 m은 콘스탄트 인테그랄 1에서 2에서 dv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거는 f, 요거는 t2-t1 포인트 펑션이니까 t2-t1은 우리가 m은 콘스탄트, 우리가 여기에서 v2-v1 요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교재에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플로우 시스템, 우리가 유로계에서 우리가 1과 2, 우리가 요 dt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은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요쪽에 dt를 크로스하고 여기에서 요 m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스 플로레이 배웠죠? 우리가 로 AV. 로 AV는 우리가 이제 로 Q 이렇게 정리한 거와 마찬가지로 dt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서 요 질량, 로 Q는 본래는 콘스탄트예요. 얘는 콘스탄트. 이렇게. 그래서 dt 시간 동안에 운동량 변화량에서 이쪽에 dt 하게 되면 요게 이렇게 본래는 상쇄돼서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 하게 되면은 연속 방정식이나 베르누이 방정식을 배워서 아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dt 시간 동안에 운동량 변화량 하게 되면 양변의 dt를 없애서 우리가 f는 여기에서 m은 로 Q를 콘스탄트, 그래서 로 Q는 콘스탄트. 그 다음에 v2-v1 뉴턴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운동량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 이제 요거는 서머에이션, 요거는 이제 외력 성분의 합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붙여서 정리를 해서 시그마 F는 로 Q v2-v1.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운동량 방정식이다. 운동량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방정식은 영어로다는 모멘텀 이퀘이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일반애로서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 하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원적 해석, 우리가 곡간이라든가 이런 세타만큼 경사진 관에서의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을 세우면은 2차원적으로 해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운동량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하냐 해서 만약 곡간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애로서 나중에 적용을 해보겠지만은 이러한 경우는 2차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운동량 방정식을 서메이션 fx는 로 q는 콘스탄트 vx2 vx1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또 2차원적 서메이션 fy는 로 q는 콘스탄트 vy2 vy1 이렇게 이 운동량 방정식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죠. 속도 변화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x방향에 대한 또 y방향에 대한 외력 성분에 대한 대수합은 이꼬로 로 q는 콘스탄트 이렇게 vx2 vx1 이거는 출구에서 x방향에 대한 우리가 분속도를 말하고 이거는 입구에서의 속도 이거는 출구에서 y방향에 대한 속도 입구에서 y방향에 대한 속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운동량 방정식 하게 되면 평면적 해석에서는 요거 우리가 경사져 있는 이러한 곡간이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운동량 방정식을 일반적인 우리가 해로서 요거를 암기를 하고 요거를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유체 운동량 법칙은 다음 중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운동량 방정식은 모든 유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가 솔리드 상태인 고체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유체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운동량 보정계수 베타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게 되면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정계수를 베타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 베타라고 하는 경우는 플로우 에어리어 A분의 1의 서머에이션 A에 대해서 V분의 U의 제곱 dA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해석했을 때 운동 에너지 보존계수, 요거 운동 에너지 우리가 수정계수라고 그래서 똑같은데 알파라고 그래서 여기를 세제곱이다. 요거 지수만 외우라 그랬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계수는 여기 제곱이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V는 평균 속도고 여기에서 U는 임의의 단면에서의 실제 유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다시 쓰게 되면 내가 A의 V의 제곱분의 1의 서머이션 A에 대해서 U의 자승의 dA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 문제에서 아주 빈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암기를 하시고 일단은 여기에서 운동량 보정계수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할 때 실제 속도로 계산을 하지 않고 평균 속도로 계산함으로써 실제 속도와 평균 속도에서의 오차, 에러를 보정하기 위한 그러한 계수가 운동량 보정계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워주시고 일단은 여기에서 요거는 플로우 에어리어 유동 단면적, 요거는 속도의 평균 속도의 제곱, 요거는 임의의 단면에서의 우리가 실제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 지수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딱 보시고 지수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운동량 수정계수는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 그냥 베타라 했죠. 베타는 A분의 1에 뭐라 했어요? V분의 U의 제곱의 DA다라고 해서 요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정리했지만 요거는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베타는 A분의 1에 우리가 인테그랄 V제곱분의 U의 제곱의 DA다. 이렇게 해서 지수가 제곱이면 요거는 운동량 수정계수. 여기에서 요것도 많이 보던 거죠. 3번. 3번은 뭡니까? 3번은 A분의 1의 서머이션 A의 V분의 U의 제곱, U의 3승의 DA. 요 3번은 운동 에너지 수정계수죠. 운동 에너지 수정계수.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알파. 그래서 2번, 3번.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곡간에 작용하는 심. 요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요것만 유도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문제는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외운다라기보다는 문제를 갖다가 적용을 잘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곡간에 작용하는 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곡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는 얼마냐, 또 얘는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데 본래는 우리가 유체가 관에 작용하는 심, 관이 유체에 저항하는 심으로써 우리가 다른 교재에서는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 방향이 반대인 리액션 성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반력 성분의 힘은 이렇게. 본래 작용력은 이거, 반작용력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합성력이고 요거 이제 합성 반력 같으면은 R로다가 표기할 수 있고 기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래 우리가 이제 쭉 압력이 이렇게 쭉 분포돼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압력이. 그리고 여기에서의 우리가 유동 단면적, 여기 단면적을 우리가 이제 A1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P1이 이렇게 압력이 작용되는 거죠. 이 단면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균일한 세기가 우리가 시스템적 해석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심에 대한 경우는. 자,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가 이제 압력이 P2고, 여기에서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 플로우 에어리어, 우리가 유동 단면적을 A2다. 이렇게 놓게 되면 압력에다 단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그 전체적인 거를 보고서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얘를 한번 구해 보겠다. 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곡간인 경우 세타만큼 경사져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2차원적 해석을 해서 요거는 우리가 합성력 얘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fx면 fx, fy면 fy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량 원식에 대한 거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요 fx를 구한다, rx를 구하려고 되면 x방향에 대해서 운동량 번역식을 적용시켜요. 서머이션 fx는 로큐는 콘스탄트 vx2 마이너스 vx와 이러한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fx, rx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외력 성분의 시그마는 이제 합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전적인 여기 유로계에서 외력 성분에 대한 거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작용하는 심은 플러스 요거와 반대로 작용되어지는 심은 마이너스라고 놓고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력 성분은 여기에서 지금 X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 성분의 합은 여기에서 요것이 있고 여기에서 요 놈이 심이 이렇게 있고 또 요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얘는 P1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벡터 개념으로서 여기 화살표 이렇게 쭉 했죠. 자, 그래서 요거 P1A1 요거로 온 거니까 P1A1 그대로 적용을 해요. P1A1 이렇게. 근데 이러한 문제는 이제 나오면은 2단면에 대해서 여기에서 속도와 심에 대한 벡터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럼 2단면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2단면에서 외력 성분은 압력 P2에다 A2 하면 심이 되고, 요거는 세타만큼 경사져 있기 때문에 요 세타, 요거는 요 심에 대한 코사인 성분이기 때문에 P2A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요거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수직 성분에 대한 요 심은 요거의 사인 성분이기 때문에 P2A2 사인 세타. 이건 이제 심이에요. 심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했지. 불력이죠. 불력. 그 다음에 이 속도는 그대로 우리가 유동 방향에 대한 속도로 그대로 우리가 방향을 그려줘요. 자, 그래서 속도도 벡터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V2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우리가 출구에서의 속도인데 요거를 VX2 요거는 세타 여기에서 쭉 해서 얘는 VY2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속도 벡터 삼각형 마찬가지 요 속도에 대해서 코사인 성분 요거는 Y방에 대한 건 사인 성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VY2는 V2 사인 세타 VX2는 V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요거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2단면에서 우리가 출구 속도 분속도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심 요거 있죠? 이렇게. 자, 요 심에 대해서 코사인 성분 P2A2 코사인 세타 방향은 마이너스 이거니까 자, 마이너스 P2A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면 fx, rx면 rx 이렇게 어차피 요거는 이렇게 표기했으니까 마이너스 fx 뭐 rx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리액션 성분이니까 이렇게 방울력 성분. 자, 요거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꼬르 로키는 콘스탄트 질량 유량은 일정 요거 vx2 2단면에서 우리가 출구 방향에 대한 속도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V2 코사인 시타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수평 방향에 대한 속도는 코사인 성분인데 1단면을 보게 되면 1단면은 우리가 수평이기 때문에 세타를 0도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요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V1 코사인 정도는 1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X방향에서는 수평방향에 대한 속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타가 우리가 0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V1 이렇게 되죠. 자, 1단면에서 X방향에 대한 분속도는 V1 이렇게 분류의 속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구하는데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니까 우변항으로 2항을 하고 요쪽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좌변항으로 2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x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넘어가요. 이렇게. 그 마이너스 그대로 저기 하게 되면 로키는 콘스탄트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플러스로다가 하려면 요거를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꼬로 P1A1 마이너스 P2A2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거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하면 요걸 바꾸면 되니까 우리가 플러스 로키는 콘스탄트
V1 마이너스 V2 코사인 시타 이렇게 정리.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날개라든가 국면판 이런 데 운동량에서 그대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V1이나 V2는 분류의 속도이자 평균 속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V1, V2가 분류 속도로서 우리가 평균 속도 이렇게 같다라고 한번 이렇게 놓으면은 얘와 얘를 가로 바깥으로 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꼴로 한 번만 더 씁니다. P1A1 마이너스 P2A2 코사인 세타 이렇게 플러스 로 큐브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요것만 갖고 우리가 이제 논하는 거예요. 운동량분 연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건에로서 요거를 세워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구해냈습니까? 교재에서는 뭐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V1과 V2를 분류에 우리가 여기에서 분류인 경우 유동단 면적이 같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놨을 때 요거는 다시 이렇게 빼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건에로서 우리가 유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얘를 한번 구해봐라. 얘를 이렇게. 이렇게. 그럼 Y방향에 대한 운동량 방향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머에이션 FY는 로큐는 콘스탄트 VY1 이렇게 했어. 자, Y방향에 대한 운동량 방향식을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얘는 올라가는 거 플러스 내려오는 거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위력 성분에 대한 거를 고려하면 그러면 Y방향에 대한 경우는 뭐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 교재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곡간에 들어있는 유체를 갖다가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W 이거 유체에 대한 곡간에서의 유체에 대한 무게를 고려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썼다가 나중에 이제 무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식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요 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 두 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올라가는 거 플러스 내려오는 거 마이너스. 그래서 먼저 FY 마이너스 요거는 P2A2 사인 시타.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되죠.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는 있고 로큐는 콘스탄트 우리가 VY2는 어떻게 돼요? 2단면에서 우리가 출구 Y방향에 대한 속도를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V2 사인 세타 마이너스 VY1 1단면은 세타를 0도로 놨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예요? Y방향에 대한 속도는 없습니다. 수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로다. 입구에서 Y방향에 대한 속도는 1단면에서 Y방향에 대한 속도는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FI는 요거 구하는데 이러한 거를 이제 우리가 우변항으로 이항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항돼서 P2A2 사인 세타 플러스 로큐 V2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분류이동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V 평균 속도로서 일정하다라고 놓게 되면 로큐 V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x와 fy를 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세타니까 이거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가 또 우리가 세타가 되니까 이렇게 합성력과 우리가 수평력과의 기울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fx와 fy를 구했기 때문에 저기에서 보면은 합성 벡터 여기에서 f나 r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f는 루트 뭐야? fx의 자승 플러스 fy의 자승.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는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지만 요거는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온다. fx면 fx, fy면 fy, fy보다는 fx. 이러한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만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울기,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이 뭐예요? 우리가 fx 또는 뭐 rx 이렇게 표기하기 나름인데 또 fy, 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타는 몇 도 방향으로 심히 전압력이 작용하냐? 그러면 아크 탄젠트. fx분의 fy 또는 rx분의 ry.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도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교재의 곡간에서의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을 시켜서 거기 보면은 조건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분류이동에서는 간단하게 조건만 적용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